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센터장이면서 하늘쌤에서는 생활요리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는 백남정입니다. 제가 하늘쌤 학부모님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것은 먹거리에 대한 것입니다. 자, 자료를 보면서 함께 고민해 볼까요? 제목은 나와 지구를 살리는 식생활입니다. 네, 우리의 식생활이 어떻게 지구를 살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추장 보내드린 거 만드셨어요? 꾸러미에 보내드린 거? 네, 저는 먹거리 운동가이고요. 환경운동가가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먹거리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별명은 꿈꾸는 달팽이이고 아이들은 저를 달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동영상 하나 보고 건조한 이야기. 고원지대에 자리한 산시성. 이곳은 끔찍한 재앙에 시달리고 있다. 수많은 기형아들이 버려진 채 발견된다. 이 아기도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아이의 운명이 된 혹 때문이다. 임신 초기 뇌와 척수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관 결손이라는 기형이다. 이 아이는 뇌가 없이 태어났다. 모진 목숨이라 겨우 살았지만 아이의 삶은 힘겹다. 네 살이지만 말도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한다. 就没反应，反正是什么，会他饿了也不，他就暂时不可能站。他就是讲直心的，就是硬的，全身都是硬的。 저心里鼓得있다. 또 다른 고아원. 제법 자란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길가에 또는 공장 옆에 홀로 버려져 있었다는 아이들. 모두 하나씩 문제가 있다. 대부분이 신경관 결손증을 갖고 있다. 대대로 워낙 문제가 심각해 당국에서도 이유를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연구자는 식생활을 제일 큰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산모들에게 엽산이라는 영양 성분이 부족했다고 한다. 조금 잘못 먹었다고 이렇게 심각한 기형아가 태어난다는 게 놀랍지만 사실이다. 그렇다면 산시성 사람들이 유독 엽산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 식사 때를 맞춰 대대로 이 지역에서 살아온 가족을 찾았다. 온통 밀가루 음식이다. 높은 고원지대라 채소가 잘 자라지 않는데 하필이면 엽산은 채소에 많다. 이 작은 마을에서도 20명의 아이들 중 무려 8명이 기형아로 태어났다. 임신한 여성의 몸 안엔 태아가 건조한 고원지대에 네. 이런 이유로 어머님들은 혹시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엽산 처방을 받으셨나요? 요즘은 엽산 처방이 굉장히 일반화되어져 있고요.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는 저희 아이가 3명 있고 그 막내가 지금 22살이니까 네. 꽤 오래전 이야기죠. 그때는 엽산 처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 몸은 매일 재생되고 있다. 자, 여기 우리 몸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피부도 있고, 혈액도 있고, 뼈도 있고. 자,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의 피부, 손등 한번 보시죠. 피부는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네, 오늘 제가 오후에 초등 선생님들 강의하고 왔는데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피부는 늘 있는 것 같지만 늘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부위가 아물잖아요. 그러면 그 피부만 새로 난 게 아니고 그 피부가 하나 날 때 우리 몸 곳곳에 있는 피부 세포들도 계속 있던 것이 파괴되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피부 세포가 또 생겨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재생 주기가 2주에서 4주고요. 두피는 2개월, 손발톱 6개월, 혈액 1개월, 뼈는 1년, 뇌조직, 안구조직은 기한이 없네요. 이거는 정말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거를 평생 쓰는 거죠. 저는 이 2개만 조심을, 이렇게 재생되지 않는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나인 거죠. 계속 피부가 재생되고 있기 때문에 몸의 각 기관들이. 자, 매일 변화하는 내 몸, 세포수, 또 하루에 교체되는 세포수 요만큼, 그리고 약 1000여 개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암세포는 면역세포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암세포가 뭐죠? 네, 암세포라는 건 대부분의 세포들이 태어났다가 파괴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파괴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는 게 바로 암세포예요.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다음에 재생된 세포들, 만들어진 세포들도 그 성질을 그대로 물려줘가지고 걔도 또 그대로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암에 걸렸어. 암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났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파괴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자연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 몸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뼈와 또 피부를 만들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어떤 성분들은 뼈와 피부를 만들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비타민류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내 몸은 내가 먹은 음식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네, 내 몸에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 때 원재료는 내가 먹은 음식에서 오겠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어떤 몸을 만드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이 몸에만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은 정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힘들 때 떠오르는 음식이 있나요, 혹시? 자, 학부모님들 어떤 음식 떠오르세요? 저는 힘들 때, 육개장 먹으면은 나아요. 그 육개장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플 때 저희 남편이 사다 줬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아플 때는 그게 먹고 싶고 그 육개장을 먹으면은 또 병이 낫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TV에 오은영 박사라고 이제 상담을 하는 신경정신과 박사가 있는데 아시죠? 그분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고추장 수제비가 아플 때 먹고 싶고 엄마가 이제 그걸 끓여주셨대요. 그리고 그거를 먹으면 병이 좀 잘 낫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음식이라는 건 어떤 기능이 있냐 하면 치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떠오르는 음식 또는 뭐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추억의 음식 이런 것들은 내 몸이 힘들거나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써 저 밑에 가라앉아 있던 사랑받았던 기억, 좋은 추억들 이런 것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스트레스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시대의 아이들은 어떤 음식을 과연 떠올릴까? 그리고 그게 진짜 건강한 음식일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의 이 치유 기능이라는 건 관계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아이들이 떠오르는 음식도 관계와
그 인간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런 인간관계와 관련된 음식이 적은 아이들일수록 음식의 치유 기능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 식생활 교육이라는 건 식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일본의 발표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건데 여기서는 비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건 비만에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뭐죠?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앞에 동영상에서 봤던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왜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그 엽산을 안 먹으면 아이에게 그 좋은 것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신경관 결손증이라는 병이 생기게 된다. 이런 내용이 앞부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신체는 유전자를 통해서 부모에서 아이로 내려가고요. 또 하나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부모와 아이가 비슷한 식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몸도 비슷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습관, 생활 습관과 그 다음에 그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와 이런 것들이 아이의 몸에 영향을 끼쳐요. 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음식은 맛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맛이라는 건 각각 어떤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피곤하니까 단맛이 땡기네. 이런 얘기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단맛은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유난히 쓴맛을 싫어하죠. 아이들은 학습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능에 많이 의지를 하는데요. 본능에 의지하는 아이들은 이 쓴맛을 독성의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그 유전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독을 피해라 이런 신호를 쓴맛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신맛은 부패의 신호. 이게 어떤 말이냐면 밥이 쉬었나 안 쉬었나 알려면 어떻게 해요? 냄새를 맡아보고 신맛이 나면 신냄새가 나면 이건 쉬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부패할 때 첫 번째 신호가 이제 신맛입니다. 그리고 짠맛은 나트륨 미네랄원인데요. 우리 몸에 나트륨이 부족하면 또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짠맛을 아주 좋아하죠. 감칠맛은 단백질이나 또는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감지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기 위해서 미각 기관이라는 걸 발달시켰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기능을 하냐 하면 앞에 예를 들어드린 대로 피곤하니까 단맛이 당기네. 이거는 이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맛을 먹어라 라고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안 마셨더니 피곤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커피는 영양분이 있는 음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는 기호식품으로 술과 담배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양이랑은 상관없고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독된 입맛이라고 이야기하고 중독된 입맛은 조작된 식재료에서 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를 망치고 있는지 한번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알아볼 건데요. And unhealthy food and fast food is powerfully addicting. And when you're on a diet with mostly fast food, it's the same as if you're a drug addict, or you're smoking, or you're addicted to alcohol or cigarettes. 그의 비유는 생각보다 충격적인데요.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바로 파이토케미컬의 부족이라고 말이죠. Micronutrients protect cancer, especially the phytochemicals and antioxidants in colorful plant food, but they also suppress the appetite and help you prevent overeating. If your diet is low in nutrients, you become an overeating machine and you can't control your appetite.
그가 개발한 영양 농도 지수에 의하면 점수가 낮을수록 파이토케미컬이 부족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또 과식을 유발한다는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산음료와 흰 빵인데요. 각각 1점인 탄산음료와 9점인 흰 빵에 비해 당근은 458점, 케일은 무려 1000점입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왜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계속 먹는 걸까요? 평생을 영양 섭취에 관해 연구했던 프레드 프로벤자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물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을 골라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Animals know which nutrients they need as a result of their liking for the flavors of different foods. So if a particular food is high in a nutrient that they need, their liking for that food will go up. 프로벤자 교수는 각각 다른 향이 나는 건초를 양들에게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양들은 향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건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단백질이 부족한 동물은 단백질이 있는 건초를, 칼슘이 부족한 동물은 칼슘이 있는 건초를 말이죠. 이것을 그는 영양지혜라고 부릅니다. 음식의 향으로 몸에 좋은 것을 골라 먹는 이 영양지혜가 왜 인간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의 향을 망가뜨렸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Bodies get tired of eating foods in the same flavors. If you change the flavor, you can stimulate animals to eat more. So if you have basically the same ingredients, but you change the flavor of them, so you have sodas in 10 different flavors, you have potato chips in multitude of flavors, you're simply encouraging people to eat more and more and more. 영양지혜가 사라진 것은 인공적인 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음료수에는 다양한 과일향이 나죠. 원래 과일향은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컬을 뜻하지만 슈퍼마켓의 음료수들은 설탕물을 섭취하게 할 뿐이죠. 우리가 만든 가공식품에는 이런 합성향들이 들어있는데요. 영양소가 없는 이런 합성향은 결국 인간의 영양지혜를 훼손합니다. Sugars, refined carbohydrates of one sort or another, starches. Those provide very strong feedback very quickly. Whether it's a goat or a sheep or a cow or a human being, we form very strong flavor preferences for that kind of feedback. And so we become addicted to those kinds of foods. 저는 그 생활요리부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음료수에 중독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지금 커피에 중독되어 있는 것과 좀 비슷한데요. 음식을 먹을 때 음료수가 없으면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다른 것들은 장을 봐가지고 가는데 음료수는 제가 장을 봐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아이들에게 필요하면 사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수업에서 쓰는 재료비를 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귀찮아하지 않고 그걸 사러 갔다 옵니다. 저는 대신에 과일과 오미자청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 갖고 가죠. 아이들이 안 먹더라도 매일 가져갑니다. 그리고 한 번 먹도록 권유를 합니다. 아직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아직도 아이들은 음료수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저는 못 먹게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스트레스,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만날 때 음식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훨씬 더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식생활 교육의 변화가 예전에 못 먹었던 시절에는 영양 교육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첨가물 교육, 뭐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주로 했는데, 학부모님들 혹시 커피나 뭐 좋아하는 거 있다면 술이나 담배나 드시지 마세요. 그거 몸에 나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안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독된 것들은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식품 안전 교육도 비슷하거든요. 무엇을 먹지 마라 하는 거는 되게 안 좋은 교육이라서 저는 이제 즐겁게 먹는 거, 그리고 좀 맛의 깊이를 아는 거, 진짜 음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 처음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거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끊임없이 아이들이 조금씩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한 아주 좋은 식재료를 준비해 갖고 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안 먹더라도 제가 그냥 다 먹더라도 항상 그 새로운 것들을 함께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동영상인데요. 이 두 동영상이 저는 그 음식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기는 하는데 한번 더 Every point 보시죠. in human history, foo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hape of society and even earlier in the shape of the human body and the development of the brain. All of that is gone when we start eating processed foods. There's no integrity anymore. And so that's why many people claim humans don't have nutritional wisdom. We have nutritional wisdom, but it's been hijacked. Try the real one. If you really like strawberry candy, try eating a real strawberry. You might fake flavor, but you can't fake health. And you can't even fake flavor very well, because there's nothing like the real thing. To protect your life, your loved ones, and to give yourself the opportunity to have a happy and better life. 현란한 맛의 시대. 진짜 맛이 아닌 가짜 맛의 유혹도 넘쳐납니다. 맛있는 것은 몸에 좋아야 하지만 요즘은 그 반대인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점점 약해져가는 향에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짜 향이 더해지면서 맛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밥상에는 무엇이 올라와 있나요? 혹시 맛에 배신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제가 이제 앞쪽에 우리의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찾아 먹는 지혜가 있다. 그게 바로 영양 지혜다. 그런데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영양 지혜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기계에 예민한 센서가 고장이 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비만을 많이 먹어서라고 이유를 찾았는데요.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많이 먹는 것도 어떤 것의 결과이더라.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영양지혜가 사라진 것이더라.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영양지혜가 사라진 것이 과식을 하게 되고 과식이 음식 중독으로 간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번째 동영상에서 있었던 파이토케미컬, 즉 원재료, 알록달록한 또는 쓴맛이 나는 그런 채소류들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함으로써 과식을 예방하고 뭐 이런 다양한 작용들이 이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영양 지혜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어렵기는 합니다. 바쁜 일상생활에서 그럼 원인이 뭘까? 영양제가 망가지는 원인은 가공식품이라고 계속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러면 가공식품을 안 먹는 것이 정답일까? 일단 배고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음식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 근데 아이들은 이미 대부분의 아이들이 음식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음식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음식이 중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늘쌤 아이들 생활요리부 지금 이제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오랜 동안 만났는데요. 지금 제가 한 4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계속. 그런데 아이들은 채소를 유난히 싫어해요. 그리고 또, 그런 음식 중독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먹거리 운동가로서 제가 이야기하는 잘 먹는다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 자신의 생태 리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영양제로 회복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의미로는 먹는 것이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의 인식. 이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음식의 치유 기능 이런 것뿐이 아니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음식은 누군가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오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농부님이나 자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 생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생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제 먹거리 운동가로서 학부모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와 대자본이 농업과 먹거리를 이윤 창출이라는 협소한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먹거리가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좀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구매, 조리, 식사, 음식물 쓰레기까지의 이 전 과정, 음식이 순환하는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의 바른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라는 것, 외국에서 온 것보다는 국내산을 살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고려해 보는 것.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또 부모님과도 함께 나누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바꾸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만 음식 중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스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강요하지 말고 천천히 바꿀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저는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제가 계속 또 하늘쌤 아이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빨리 바꾸려고 막 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면 영양 지혜가 있는 것처럼 모든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잘 성장시키는 지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이 그 지혜를 스스로 잘 찾아서 자기 삶을 만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희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늘쌤 학교가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쌤 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대단한 일에 저도 함께 해서 저도 행복하고요.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부모님들도 그 대단한 일에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은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나의 모두 다 소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그 아이가 자기 삶의 지혜를 잘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음식을 살피면서 음식의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조금 더 몸도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제가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